이번 시간에는 제7장 변압기 고장과 보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변압기 고장과 보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또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따져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답안지를 잘 씀으로써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변압기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변압기의 특성에서 고장과 관련된 내용이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변압기의 여자 도립 전류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암기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잘 한다라는 것은요, 시험에 공부를 잘 한다라는 건 제가 시험을 합격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을 빨리 합격한다라는 것은 일단 그 교재에 있는 큰 그 흐름 있잖아요. 이 교재가, 이 책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흐름을 빨리 파악하시고, 흐름을 파악하시면 거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들을 뽑아내시면 큰 흐름과 그 안에서의 키워드들을 내가 이해하시면은 그 책은 한 70%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 얘네들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큰 흐름만 보더라도 이건 뭘까라고 어떤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재를 쭉 찾아보시면서 그 설명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내가 추려서 답안지에 논술형으로 쓸 수 있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차, 소목차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변압기의 특성에서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세 가지 특성이 있다. 첫 번째, 변압기의 여자 도립 전류고요. 두 번째,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가스 발생과 분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변압기 특성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특성인데, 변압기 여자 도립 전류는요, 얘는 사고 전류가 아닙니다. 얘는 사고가 아니에요. 사고가 아닌데, 우리가 변압기를 개방을 했다가 얘를 이제 투입하게 되면요, 여기에 그 전격 전류에 8배에서 최대한 10배 정도까지 되는 이러한 전류가, 도립 전류가 흐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 도립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면 안 됩니다. 사고가 아니니까. 얘를 차단했다가 투입한다고 해도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고장에 대한 요소를 제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개방했다 투입해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뭐냐, 여자 도립 전류에는요, 차단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류 자체가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전격 전류의 최대 8배에서 10배까지, 얘가 어쩔 때는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 최대 8배에서 10배까지 발생이 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전류거든요. 이 전류에 동작하지 않게끔 하려면 여러 가지 특수한 조건들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8배에서 10배라는 전류는요, 고장 전류에 가까운 그런 엄청난 큰 전류고, 또 엄청난 과부하 전류이기 때문에 이 전류에 동작하지 않도록 하면 어떤 고장 전류나 과부하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고장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더라도 여자 도립 전류라는 게 판정이 되면은 차단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도립 전류 일단 사고 전류가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게 소멸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그 과전류가 과부하 걸렸을 때 온도 상승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큰 전류가 이렇게 딱 흐르게 되면 두 가지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변압기는요,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요,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데, 변압기 자체는 열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부하에 일정 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온도 상승에 대한 얘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다 자연히 없어지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 도립 전류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여자 도립 전류는요, 일단
여기에 이고조파 성분이 상당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전자 소자 일반적인 고조파에는요, 이조파 성분이 거의 발생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조파 중에 이고조파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런 고조파의 발생원, 전력 전자 소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지속적인 고조파가 아니라 여자 도립 전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생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전류다. 그래서 이고조파가 많이 함유가 되면 동작하지 않도록끔 얘를 락을 시킵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필터를 쓴다든지 고조파 억제법, 그 다음에 비대칭파 저지법, 뭐 그 다음에 감도 저하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 도립 전류의 지속 시간은요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없어집니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재에서 이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키워드를 먼저 외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235페이지에 이번에 변압기 온도 상승이란 그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자, 거기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이 변압기는요 비교적 열적인 특성이 상당히 강하다. 하지만 이 고장 전류가 흘렀을 때는 열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격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고장이 발생이 되면 이 전류의 10배에서 한 20배 정도의 전류가 빵 흐르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고장 초기에는요 이게 그 과도 현상, 과도 현상, 뭐 직류분 유기에 의해서 직류분이 이렇게 유기가 되면서 이 고장 전류가 상당히 큰 값을 가거든요. 이 피크치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에 의해서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고장 전류가 흐르면 이 권선이 틀어진다든지 해서 안에 있는 절연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내부적인 어떤 층간 단락 사고나 또 여러 가지 2차적인 사고를 유발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 변압기는요 온도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특성이 강한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변압기가 온도가 자기가 정격 전류 이상이 흐르더라도 웬만해서는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갑니다.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보면 이 변압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A종 변압기다. 이게 열절연이거든요. YAEB, FHC 뭐 이런 거 기사 공부할 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영문자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 허용할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값이거든요. A종이라는 건 우리 교재 보시면 이게 11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변압기를 우리가 A종 절연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110도씨까지 견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변압기가 온도 특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얘가 정격 전류가 500A인데 얘가 600, 뭐 700, 800A가 걸리더라도 이게 온도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가 온도가 상승이 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해주게 되면 장시간 시간이 지나면 열이 축적이 되면서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얘가 이 허용 온도값이 110도씨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수명이 한 8켈빈 정도 자기 허용 온도보다 한 8켈빈 정도 더 상승하게 되면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도씨면 얘가 118도씨의 이런 값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110도씨 이하로 쓰면 얘가 20년을 쓸 건데 118도씨로 운전하게 되면 10년밖에는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발생과 분석. 자, 변압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면 이 안에 있는 유입 변압기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절연유가 분해가 되면서 거기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과부하.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절연 파괴가 일어났어요. 뭐 부분 방전이라든지. 자, 그러면 이랬을 때 또 발생되는 또 가스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항목들을 정리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236페이지에 자, 수소가스, 에틸렌, 그 다음에 에탄,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상 현상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 부분 방전은 이게 코로나 방전입니다. 코로나 방전 자체가 부분 방전이거든요. 이 코로나 부분 방전이 발생이 되면 우리 교재는 뭐라고 되냐면 수소가스가 발생이 된다. 자, 수소가 발생이 됐다라는 건 이 안에 부분 방전이 일어나면서 절연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연유의 온도 상승에 대해서는
에틸렌 가스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 150도 정도까지는 에탄과 메탄이 발생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에서는 두 가지 종류 가스가 두 가지 형태의 가스가 나오는데 과부하 상태일 때는요. 얘가 이제 에틸렌 가스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틸렌. 그다음에 150도 정도에서는요. 에탄과 메탄이 나온다. 그 다음에 300도씨 정도에서 현저하게 많아진다. 발생은 현저하게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과 메탄이란 가스는요 150도씨에서 발생이 돼서 300도씨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지금 온도가 한 300도씨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인데 셀룰로스 절연물의 과열에 의해서 자 얘는 절연유가 과열이 되면은 이러한 에탄이나 에틸렌, 메탄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룰로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권선이라든지 아니면 변압기, 철심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절연물을 바르거든요. 그런 절연물, 셀룰로스의 절연물이 과열이 되면 이때 발생되는 것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이제 부음방전이었는데 요번에 여기 섬나기 일어나서 빵 터졌어요. 자, 터지게 되면 이때 아크가 발생이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건 아세틸렌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세틸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요, 요렇게도 나오고요. 변압기 유존가스 분석법이라고 해서 그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이러한 문장들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답안지에 넣어주시면 이건 현장 실무에서 그대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자료들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굉장히 한 10점 이상. 우리가 그 기술사 시험을 볼 때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60점이 100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처음에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20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1, 2년 공부하면 40점, 그 다음 또 1, 2년 더 공부하면 50점대, 그 다음 50점대에서 합격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5점, 10점을 올린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답안지에다가 적정하게 실어주면요 점수가 10점, 15점 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236페이지에 A, B, C, D, 수소, 에틸렌, 그 다음에 에탄,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아세틸렌에 대한 거 이거 정리해서 답안지에 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스 분석 결과로 고장의 원인이 규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유존가스 분석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스 분석을 통해서 지금 변압기가 어떤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압기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다 드렸고, 그 이제 핵심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변압기 여자 도립전류에는 이고조파가 많이 함유가 돼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게 235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35페이지. 234페이지 맨 밑에 줄. 도립전류의 파형은 기본파 전류를 100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파를 100으로 했을 때, 자, 100으로 했을 때, 변압기 결성과 전원이 투입되는 위상각에 따라 다르나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체로 직류분이 4에서 한 70% 정도. 얘가 100이라고 했을 때 요거에 한 70% 정도 해당되는 거 최대 직류분이 6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고조파가 이 값에 기본파의 한 23에서 한 102% 정도. 기본파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제 3고조파가 1에서 39% 정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전류 중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제2고조파를 검출하여 그 비율이 대체로 10% 이상이 되면 변압기 투입에 의한 도립전류라고 판단하여 비율차동 계정기의 오동작을 억제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강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뭐 고조파 억제법, 그 다음에 비대칭파 저지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변압기 온도 상승. 자, 변압기 온도 상승. 자,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압기의 열 용량이 대단히 크다.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변압기는 웬만해서는 온도가 잘 상승하지 않는다. 자기가 허용 전류가 전격 전류가 500A라고 하더라도요 600A나 700A, 800A를 흘려도 온도가 서서히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죠. 서서히 상승한다는 건 또 냉각도 서서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위에 줄에 보시면 변압기는 열 용량이 대단히 커서 온도 상승이나 냉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된다. 변압기 일정 부하를 연속하여 걸었을 때는 뭐 해서 쭉 나오는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암기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까 제가 A종 변압기 110도씨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입 변압기는 절연물인 A종 절연지는 110도씨 몇 도씨요? 110도씨라고 말씀드렸죠. 110도씨에서 절연유는 90도 부근에서 열화하기 시작하여 이 온도보다 8켈빈 정도 더 상승하면 그 수명이 얼마로 줄어든다고 했습니까? 10년에서 20년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 이렇게 온도 상승은 잘 크지가 않는데 허용 온도 값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스 분석 236페이지에 3번에 가스의 발생과 분석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A, B, C, D 암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소, 에틸렌, 에탄, 메탄, 일산화탄소, 아세틸렌 자 이런 것들이 과부하냐 부분방전이냐 아니면 절연물에 의한 어떤 과열이냐 아니면 거기에 섬락이 일어났냐 아크가 일어났냐 이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가스가 다르다. 그러면 얘네들을 검출하면 얘가 섬락이 일어났는지 과부하 상태인지 부분방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맨 위에 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 가스의 발생과 분석의 맨 위에 줄에 유입 변압기에 있어 내부의 전기적 사고는 가스 발생을 동반한다. 이 발생 가스의 일부는 가연성 가스이다. 변압기의 고장 초기에는 가스 발생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되나 가연성 가스 발생의 고장을 검출할 수 있고 가연성 가스 발생량이 고장을 검출할 수 있고 심각한 운전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양을 발생시키는 데까지 발전한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뭔가를 검출해서 이상진을 할 수 있는 양까지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런 가스 성분이 분석이 되면 우리가 이제 걔를 정지를 시키고 문제점을 제거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고서 개통에다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압기 특성과 고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그 옆에 장에 보시면 변압기 고장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